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의 염정 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우리가 쉬어간 이후에 기분 좋은 반등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연휴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미국장이 계속해서 올랐어요. 나흘 연속으로 그렇죠. 지금 상승을 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나흘 동안에 거의 8%가 넘는 그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의 어떤 그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댄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또 악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여전히 뭐 시장은 그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제 뉴욕 지수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또 페이스북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그동안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2,600 정도면은 바닥은 좀 잡은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600에서의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그 반등의 영역을 얼마까지 넓힐 수 있을지,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7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질지, 뭐 이제 명절 전에 올랐고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그 1월장을 비교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코스피도 이제 한 3위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되돌려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절반을 되돌렸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일단 1차적으로 2,700 위에서의 어떤 안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700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염정 팀장께서는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겠어요? 혹은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맞아요. 예. 사실 지금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 연휴가 꼈기 때문에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서 만약에 소폭도 만약에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이제 강세를 좀 더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힘을 내줄지에 대한 여부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또 바로 또 금요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반등을 크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뭐 만약에 설 전에 만약에 매수하셨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기존에 만약에 좀 손실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지금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오늘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는 부분보다 종목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까요? 진단킨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조금 있고요. 더 오르겠다. 네, 뭐 네.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뭐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고요. 그런 종목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 내에서 독야 청청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진단키트를 제외한다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최근에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1월달 시장을 봤을 때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 지수가 거의 3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잘 아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뭐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무래도 좀 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업종 전체의 어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좀 되돌리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오늘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 뭐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이제 이러한 흐름들 뭔가 이런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사실 2020년, 202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주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올랐어요. 사실 이런 쪽 위주로 상승을 했죠. 네. 뭐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시세가 난 종목들도 많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 이러한 물론 지금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역시 최근에 또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문제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빼놓는다 하면은 사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임상 쪽에서의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지가 되고 네.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도 굉장히 많이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면서 뭔가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임상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올해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뭔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집중을 했다면은 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신약 개발과 관련한 임상을 또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제약 바이오 쪽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더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 그동안 또 지난해에 상당히 좋았던 2차 전지 쪽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장 반등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닥을 잡은 것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소 좀 복잡한 양상을 맞아요.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셀업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에서 다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 수급 LG 에너지 솔루션을 둘러싸고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수급 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장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이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뭐 공모가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30만 원,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 뭐 기존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뭐 상장했던 2차 전지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상장 초반에는 사실 좀 다소 약세를 좀 보였고요. 만약에 공모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모가까지 좀 빠지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 매수 관점을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좀 관망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다른 이제 셀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기존의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정도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소재업체 쪽에서 좀 많이 빠진 과대낙폭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럼 노이즈가 있는 종목보다는 안정감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면에서도 좀 발표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주 쪽에서 과대낙폭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다소 이런 장 속에서 사실 아직도 이제 좀 수급 면에서나 아니면 사실 악재가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는 그런 사실 좀 조금은 피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다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과대낙폭 종목을 좀 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뭐 소재주 쪽에서는 뭐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뭐 라이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NF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좀 이유 없이 과도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떤 피해를 좀 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첨보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로 안정적인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매수세는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자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닥 크게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339억 원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들어오고 있는 것이 금융 쪽으로 392억 원이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금융 업종을 보자면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금융주에 대한 스탠스가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즘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많이 오르진 못했단 말이죠.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가졌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렇죠. 좀 덜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장의 화두이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면서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결국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하락 과정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금융주 뭐 지주사라든가 또는 뭐 보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이유는 역시 이런 성격,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어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픽하는 네. 이런 성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렇게 시세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특히 이제 뭐 금융지주사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제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배당주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시절에는 어느 정도 이런 그 금융주들을 좀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부분에 편입을 시키고 좀 비중을 유지하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 또는 이제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장에서도 약간 지지부진하게 지금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주사를 좀 볼까요? 금융주를 가지고 가자면 뭐 보험주 같은 걸 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가장 뭐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KB금융지주라든가 또는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그 금융지주사들,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기에 이런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배당주로서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뭐 지금부터 너무 이제 빠른 거 아니냐, 아직 배당 줄래 멀었는데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그건 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또 이게 분기 배당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조금 이제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지금 어차피 시장 자체를 좀 보수적인 그 시각에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어떤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융 업종 내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박수영 캐스터. 네, 맞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중순까지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그 후 살짝 조정받은 뒤 오늘 2월 MSCI 정기 변경 지수에 편입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매수 측면의 접근 괜찮을까요? 일단은 메리츠 금융주주, 메리츠 화재 모두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로 작년부터 이어졌던 네. 자사주 매입 효과로 사실 너무 지수와는 깜짝 상관없이, 놀랐네. 시장과 상관없이 급등세가 이어져 갔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다시 또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또 매수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이 유력하다라는 부분에서 발표가 이제 2월 10일 날 발표가 나고요. 실제로 편입이 되는 기간은 2월 28일, 2월 말경이 되기 때문에 2월 10일 발표일 전까지는 이 호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 오늘 뭐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손해보험, 화재 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오늘 좀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던 부분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가운데서 다시 전고점인 53,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수익에 대한 확정을 좀 지어주시고, 한마디로 전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신다면은 네. 좀 가능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메리츠 화재는 상승세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국면에서도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의 역할을 한 것이 또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식료 가운데서 오늘 또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삼양식품이 되겠는데, 사실 삼양식품은 다른 음식료주보다 약간 먼저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6.84% 올라오고 있고 뭐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음식료 전반적으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료는 대표적인 어떤 그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네. 있는 업종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는 산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주가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네. 국면에서 주가가 좀 이제 그 방어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기에 접어들었죠.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음식료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라면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어떤 이런 그 소비재들 특히 이제 음식료 쪽에서의 이런 그 물가 인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그 음식료 기업들한테는 이제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상 음식료 업체들은 뭔가 이제 그 재료가가 먼저 오르고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데까지 기간이 좀 필요해요. 중간에 이제 좀 기간이 이제 이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료가는 올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이제 못 올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은 상당히 어떤 그 호전되는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주한테는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방어주적인 성격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가격의 인상 이 두 가지 어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오늘 특별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그 지금 뭐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음식료주 전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오늘같이 많이 오르는 날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비단 뭐 방어주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음식료주도 이런 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도 될까요, 이제는? 이제는 뭐 주가가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일단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는 조금 좀 끌고 가보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네. 이런 전략도 뭐 지금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메타가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급락했지만 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현재 5%, 이 카카오는 3%까지 고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다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갭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세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구글의 이제 모회사인 알파벳이 7%대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뭐 애플 역시도 최근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실적 호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저가라는 신호가 좀 나온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 종목을 좀 다르게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어떤 급락세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갭상승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또 카카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보호예수 확약 물량의 어떤 해제로 인해서 또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카카오는 다른 국면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기술주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드라이브가 좀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그 급락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만회를 한다는 부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 성공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에서는 수익률을 조금 기대 수익 좀 낮추시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천연 가스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관련해서 잠깐 음식료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천연가스 쪽은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지정 확정 리스크에 더해서 미국의 지금 중서부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부분의 영향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GSE 같은 종목이 지금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가스와 관련된 종목도 좀 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정유주들도 많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올랐잖아요. 이들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어떨까요?
뭐 가스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증산을 안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 이제 그 최고치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가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천연가스의 강세에 따른 이슈가 주가에 좀 이제 계속해서 어떤 뉴스플로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GSE라든가 뭐 또 대성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도 오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오늘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이러한 그 가스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여기서 더 막 악화가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리스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파가 미국 천연가스의 가격도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서는 저는 당분간은 역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스 관련주들에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종목들이 좀 작아요.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사실 이 거래가 좀 들쭉날쭉하죠. 갑자기 터졌다가 또 거래가 확 줄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에 따라 잘못 따라가면은 또 어떤 그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많이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좀 저점 매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의 관점 또 이제 가스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빠진다면은 주가도 자연스럽게 또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뉴스플로에 따라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자면 ETF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1, 2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천연가스 선물과 관련된 ETF들이거든요. 이들은 뭐 지금 상승 탄력이 20여 % 나오고 있는데 좀 위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개별 종목 접근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죠. ETF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또는 업종에 따른 ETF들은 상당히 또 이 변동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런 급등 시기에 좀 따라잡는 거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좀 소멸되면서 또 이제 급등이 급락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 오늘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SMCMC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지켜내고 있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좋고 갤럭시아 SM도 좋습니다. 뭐 JYP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엔터주 지금 SM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가 있는 거고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매력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SM 그룹주 같은 경우는 SM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세 이어져 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련주 오늘 상한가까지 좀 터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을 비롯해서 오히려 그럼 SM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이야기할 부분은 엔터주의 지금 저가 매수 기회냐 아니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1분기부터 이어질 수 있는 오프라인 수익이라든지 새로운 엔터주의 새로운 성장 국면을 기대했었던 상황에서 뭐 코로나 확산세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약세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풀 꺾인 부분에서 엔터주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상승 탄력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야란 두 부분이 좀 양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뭐 SM이라든지 JYP 등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저가에 어느 정도 좀 도달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에 대한 주가는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엔터주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급락이 보여줬던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뭐 BTS 관련된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확장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뭐 조나무와의 NFT
NFT 관련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브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터주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동안은 조금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특별히 어떤 주가의 훼손이 될 만한 상황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그룹주 이 M&A 소식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박수영 캐스터? 네, 오늘 엔터주단에서 SM그룹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CJENM이 넷마블의 지분을 매각해서 SM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지 넷마블의 펀더멘탈 훼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6%의 급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는 좀 개별적인 단기 이슈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대 주주가 CJENM인데 뭐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주식을 절반 정도로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CJENM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넷마블 지분을 좀 매각을 해서 결국 이제 SM을 인수하는데 어떤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이런 전략,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그 차도 지금 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어떤 개별 악재까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길게 갈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이제 어떤 지분 관계된 이게 그 네. 수급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떤 그 불확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불확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단기 매매 그렇죠. 기회로 삼으실 수도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뭐 이거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악재는 아니고 일단은 어떤 단편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넷마블이 요즘에 사실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추세가 그다지 좋진 않았잖아요.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인데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작년 뭐 11월, 12월에 굉장히 그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그런 네, 업종들이고 그렇죠. 그때는 사실 뭐 어떤 게임주 본연의 이슈보다는 역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반되는 이슈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좀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이제 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측면도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빠지는 저는 그런 흐름이다. 일단 그런 좀 이렇게 한 차례 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어떤 그런 쪽에서 좀 사람들이 좀 냉정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진짜 맞아? 뭐 이 정도 오르는 게 맞아? 밸류에이션이 맞아?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분석들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계속해서 어떤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러한 그 신기술들은 접목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향후에 제가 이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어떤 차별화되는 이러한 장이 나올 겁니다. 뭐 전부 다 이제 너도 나도 메타버스에 진출한다, 뭐 P2E에 진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정말 이제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할지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신기술에 접목을 해서 정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의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도태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현실화된 부분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가 좀 힘든데 뉴스플로우를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옥석을 좀 가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사이에 또 우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넷플릭스에 또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좀비물이 지금 전 세계 4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제이 컨텐츠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어요. 7% 가까이 오르다가 이 시각 현재는 5%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슈로 좀 상승 탄력을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일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전 같다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있었을 때 당시의 증시를 생각하시면은 사실 하나만 걸려도 사실 며칠 동안 울고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맞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은 뭐 오늘 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이 콘텐츠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상승세를 대부분 다 반납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일단 넷플릭스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봐야겠는데 net플릭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장중에 약간 6% 정도까지 밀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꾸준히 이어가기에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넷플릭스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제이 콘텐츠리도 그렇고 NAU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이러한 오늘 반등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콘텐츠주가 일단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상륙으로 인해서 작년 10월, 11월경 좀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실적이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4분기에도 여전히 이제 적자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중요한 이런 타이밍에서 기대치만으로는 주가가 정고점까지 지난 기대감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 접근하시기에도 여전히 저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이어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 어떤 종목들 보이고 있나요? 네, 오늘 시장이 상승을 보이면서 여행이나 항공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랜만에 이 보톡스 관련주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휴젤이 보툴리눔 제제로 꼽히는 레티보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5%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 이 보톡스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조용했는데 오늘의 상승을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은 좀 그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길었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산업 전반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집안 싸움의 어떤 양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휴젤이 좀 이제 그 프랑스 국립의약품청으로부터 이 레티보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사실 이전에 이제 그 유럽 의약품 안전관리기구 연합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레티보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 권고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유럽의 그 주요 국가들의 국가별 승인 절차에 돌입을 한 건데 네. 그중에 프랑스가 가장 먼저 승인을 내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아마 지금 이제 이런 그 레티보에 대한 승인들이 뭐 계속해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이전에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장에 휴젤이 진출을 했는데 네. 이제 중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결국 이런 그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라든가 또 이제 이익의 어떤 수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재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죠. 주가는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론 이 향후에 이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뭐 이렇게 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도 저는 철저하게 좀 저가 매수의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재료가 나올 때 이걸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이 앞으로도 이게 여러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좀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박소영 캐스터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또 여행 항공주가 일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행 항공주 사실 뭐 여행이 시작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늦춰볼까요? 저가 매수 구간이면 맞지만 반등폭이 여전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언제도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에 말씀을 드릴 때 리오프닝주까지 우리가 갈 여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뭐 면세점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7만 원대 초반이면 저가 매수 기회는 맞습니다만 이 종목이 얼마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확산세,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힘을 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망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매수를 하시는 데는 다 기회 비용이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를 지금 매수하시는 시점은 괜찮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동안에 대한 기회 비용을 생각하실 때는 리오프닝주는 좀 더 시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제선에 대한 국제 여객선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대한항공 역시나 지금 이제 3만 원 선도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안은 지금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관망을 하신다면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의 시점을 좀 늦춰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립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죠. SOE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약간 주춤하게 0.67%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할 것이다. 정제마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어주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주를 선택을 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SOE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원유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시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내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도 우리 말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천연가스, 원유 관련주들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주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SOE 같이 조금은 좀 무겁지만 물론 뭐 그만큼 상승 탄력도 그렇게 화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가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WTI 지수 자체가 지금 배럴당 88달러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SOE이 지금 최고가 전고점이 11만 7천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시점에 WTI 지수 가격 자체가 85달러 정도 선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치보다는요. 지금 가격대에서 11만 원 선에서의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SOE 같은 경우는 뭐 일단 4분기에 역시도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 이제 뭐 증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세는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경제 마진이 우위가 될 거고 결국은 여전히 이런 공급 우위의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성장세에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런 조금은 좀 다소 무겁지만 충분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가능하고 박스권 매매 전략 가능한 종목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점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망 종목 공략주로 SOE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동근 팀장께서는 2,700선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2,700선에 올라서긴 했습니다. 1.8% 오르면서 2,710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착 여부는 뭐 조금 지나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필요한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시장이 그동안 뭐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았죠. 뭔가 조금 이제 악재만 나오면은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서서히 그 연휴 동안에 어떤 뉴욕 증시가 이제 그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그 악재에 대한 그 민감도가 점점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코로나19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확인한다면은 조금 이제 감소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연준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니 연휴 동안에 연준도 이제 조금 그 스탠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그 뭐 금리 5배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좀 쑥 들어갈 정도로 이제 뭔가 이제 연준도 나름대로 시장이 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의 바닥은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그 큰 폭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불확실성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사고 좀 이제 올라올 때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반등을 좀 매도의 구간으로 또 이용하는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는 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좀 이 반등을 이용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망이를 짧게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